음, 자, 보통 이제 통치성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대항품행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성의 역사 얘기를 하게 돼 있는, 성의 역사 2권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글로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호모사케르나 무슨 생명정치의 과학 같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요 얘기는 사실은 통치성보다는 그, 성의 역사 1권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를 조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생명정치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항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 하는 사람하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좀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이제 통치성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런 생명정치를 다루는 지식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치성이라고 하는 걸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다음에 보통 요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쓴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호모사케르라는 게 뭐냐면 신성함이죠. 신성함. 사케르라는 게 이제 신성함인데, 이 사람은 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뭔가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호모사케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점점 이 사람의 어떤 신성함,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과거에는 신성한 영역에 속했는데, 근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그게 점점 이 정치의 권력으로 속해졌다. 17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모사케라는 통합 구문은 무언가 근원적인 정치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주권적 결정의 참조 대상으로서 포함인 배제 속에서 작동하는 벌거벗은 생명을 가리킨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위 주권적 권력이라는 게 근대 국가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소위 중세의 신정 권력으로부터 이제 절대 왕정이 성립하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신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소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사 여탈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근대 국가가 여러 가지 이 주권적인 권력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 권리를 주고 또 뭐 이렇게 권리를 좀 박탈당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였다는 겁니다. 시작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건전한 신체, 건전한 신체와 관련된 논의가 중요한 영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권력, 살만한 권력, 살만한 삶, 살만한 신체, 생존할 만한 신체,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는 243페이지, 근대 민주주의는 신체 요구와 제시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인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무슨 투표권, 무슨 뭐 여러 가지 시민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과 건전한 신체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76년에 인신보호영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서 구속의 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체에 관련된 거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생명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국민국가에서 난민이라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냐면, 그게 결국 주권 영역 안에서의 인간의 어떤 생명과 신체는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신체와 생명이었는데, 난민이라는 건 전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 생명력이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꺼려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 시대 때 전체주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틀러의 어떤 권위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면 무슨 히틀러 개인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퍼스널리티부터 유래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유래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이 그렇게 어떤 전체주의적인 이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아간벤 같은 경우에는 이 유태인에 대한 학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질적인
뭐 사람에 대한 논의 혹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떤 희생양으로서 뭐 유태인을 죽였다 이런 게 아니고 이른바 생명 정치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순수성,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이 인정할 수 없었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포기 내지는 배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명 정치에 대한 이 관련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왜 저런 전체주의가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20세기에 무슨 뭐예요? 미국에서 무슨 어디죠? 알케이드인가요? 무슨 왜 포로들 수용소에서 왜 미국이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막 학대하고 막 그랬던 일로 이 미국에서 인권 문제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도 정치적인 권력과 생명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연결시켜서 아간벤이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사케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민주 제도니 투표니 뭐 이런 식의 관련으로부터 인간의 육체, 생명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정치의 시각을 전환시켜 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책들이 이제 유명하게 되는 거죠. 생명 정치의 사회과학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 거죠. 건강, 무슨 뭐 유전자, 그 다음에 무슨 뭐 MOU, GMO, 뭐 이런 거는 다 자연과학이나 기술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다루는 과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근대 정치에서 무슨 루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 무슨 인간의 감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21세기 생명 정치 시대 혹은 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 정치 시대가 들어오면 그런 인간의 감수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에 맞물려서 뭐가 되느냐면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 인간의 어떤 생명 정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위 이 생명 정치가 정치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책의 생명 정치의 사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 3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학적인 시민권이라는 말을 써요. Biological Citizenship. 그 시민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보장해야 될 국민의 권리이고 또 국민이 국가에게 나 이런 거 좀 보호해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한 요구죠. 시티즌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적인 시티즌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국가에게 뭐 병역 의무도 하고 세금도 낼 테니까 국가는 나에게 정치적인 투표권을 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피선거권을 줘 이런 거고. 19세기에는 뭐 행복 추구권이라서 내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보호를 해달라는 게 19세기 말에 나타났다고. 20세기 초반 뭐 이런 걸에선 소위 이제 정신적인 행복까지 자신이 이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걸 좀 보호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시민권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시민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련되고 우리의 생명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혹은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이 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비만 문제 같은 거 요즘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국가가 비만 문제, 그다음에 암 치료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왜 자꾸 국가에서 중요한 담론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바이올로지컬 시티즌십이라는 거죠. 건강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 보면 이 40쪽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생명 정치란 무엇인가 이게 이 챕터 1이 주로 이제 생명 정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있고 소위 이 책이 이 논문 누가 쓴 겁니까? 니콜라스 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인데 니콜라스 로즈면 미셸 후코 책을 많이 번역하고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생명 정치의 사회과학은 김환석이라는 분이 편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글도 있고 외국 사람이 쓴 논문도 있는데 생명 자체의 정치를 향하여 21세기 생명 정치 요 지금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니콜라스 로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대 정치가 시작했을 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을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그런 프로테스탄트 윤리 무슨 금욕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러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인간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막스 베버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따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뭐와 관련시키냐면 오늘날의 그 막스 베버가 그 소위 근대 자본주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인간형의 보통 일단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탄생을 설명했다면 이 니콜라스 로즈의 얘기하면 오늘날의 이 어떤 생명 정치가 그런 막스 베버가 그 과거에 분석했던 자본주의적 인간형에 해당되는 생명 정치의 인간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게놈,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 우리의 생물학.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살 수 있는 인간들. 거기에 육체 전문가가 나오고 무슨 몸 전문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담론 혹은 일반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상생활의 담론을 퍼뜨리면서 그 유형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덧붙어서 생명자본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일종의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날의 생명 정치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갑시다.